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은이 시부야 쇼조,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내고 또 때로는 함께 섞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너와 나의 세상은 왜 이다지도 다른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리학 교수로서 오랜 시간 사람의 몸짓과 말투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사람의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 비밀의 98%는 사람의 겉모습에 다양한 코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 생김새와 체형은 물론이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럼 외모를 통한 마음읽기 심리학을 배우러 떠나볼까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 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산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나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얼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빠르게 깜빡이는 눈의 의미.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코드가 혼재한다. 그 코드들이 한데 섞여 특정한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첫인상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인상이 참 선하다. 아주 성실해 보인다. 혹은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코드를 은연중에 해석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코드는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 중에서도 눈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상당히 투명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좋은 예로 눈 깜빡임을 들 수 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긴장한 정도와 비례한다. 만약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증거다. 특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눈을 계속 깜빡인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잦은 눈 깜빡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어떤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눈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이라는 의미다. 아마도 굳이 답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서 모른 척 넘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 화제에 관해 안 좋은 기억이나 콤플렉스가 있을지 모르니 슬쩍 화제를 전환하는 편이 좋다. 마음의 불안과 싸우는 사람. 지속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긴장을 잘하며 불안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유형이다. 마음속의 불안과 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예민하며 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만만하게 보인다고 쉽게 받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호댕골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흔한 착각. 자꾸 나를 쳐다보잖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린 경험이 있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시선이 향한 적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 먼저 상대가 나와 시선이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희망이 거의 없다. 현 시점에서 당신에게 그리 긍정적인 감정은 없으며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누는데 시선은 내게 주지 않는다면 달리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용건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줄곧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상대는 여러분에게 적의를 느끼고 있다. 원숭이는 산에서 적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계속 노려본다.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만약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시선을 보낸다면 오늘은 너를 철저히 눌러주겠어 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나를 줄곧 바라보는데 입가가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 나에게 반했다는 증거다. 상대에게 매료되었거나 호감을 품고 있으면 입가가 느슨해진다. 눈이 마주치면 그린라이트인가? 나와 계속해서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은 내게 호감이 있거나 적어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상태다.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는 참석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들 대부분은 관심 있는 여성과 힐끔힐끔 눈이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그린라이트인가? 라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기상조다. 설레발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이를 친화 욕구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이 친화 욕구가 남자들보다 강하다. 그리고 친화 욕구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애초에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시선을 맞추는 행위에 거부감이 덜하다. 그래서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많고 시간도 더 긴 경향이 있다.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어떤 여성과 눈이 자꾸 마주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의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이후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약 빈번하게 시선이 마주친다면 일단은 행동에 나서도 괜찮은 셈이다. 시선은 대화의 구두점이라는 말이 있다. 시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면 주의를 요하는 노란 신호등이 어느 순간 그린라이트로 발전할 것이다. 겉모습만 보고 소매치기 잡는 법. 필요 이상으로 눈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차분하지 못한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불안함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위험을 느끼면 주위를 둘러보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힌트는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 이때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를 슬쩍 바라본 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면 중요한 약속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떠올랐다는 신호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사람의 눈동자는 대부분 왼쪽 방향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떠올릴 때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다. 왼쪽 아래로 시선을 향한 뒤 눈동자를 정신없이 움직인다면 당신의 말이 상대의 아픈 곳을 찔렀는지도 모른다. 반격 자세를 가다듬어서
사태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형사는 소매치기를 잡을 때 시선에 주목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소매치기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인다. 목표를 물색하는 동시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를 일단 발견하면 그것에만 주목한다. 형사는 그 시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소매치기를 붙잡는다. 요컨대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슬쩍 관찰해보자.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입가는 의지를 나타낸다. 넋을 잃은 채 무엇인가를 열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한번 살펴보라. 어딘지 모르게 살짝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의 입은 긴장이 풀리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입가에 늘 힘이 없는 사람은 긴장감이 부족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입가를 단단히 조이고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성격상 그런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어설프고 야무지지 못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입가를 조이는 연습을 해보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연결하는 양가장자리 부분을 입아기, 다른 말로 입꼬리라고 하는데 단정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은 대체로 입아기가 살짝 올라가 있다.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 커피잔을 잡은 모습으로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궁금하다면 커피를 한 잔 권해보라.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컵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팔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호감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거나 뭔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컵을 든 팔을 가로막듯이 놓아서 두 사람이 사이에 벽을 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팔의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보며 턱을 괴고 있다면, 아기가 울면 부모는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준다. 그러면 안정을 찾은 아기는 울음이 잦아든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아기 때 부모님이 제공해 주었던 포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접촉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을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을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한다. 흔히들 아는 턱 꿰는 행동 또한 자기 접촉 행동 가운데 하나다. 턱을 괴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전함을 메우고자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려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자기 친밀성이라고도 한다. 자기 접촉 행동은 턱 깨기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털 넘는 원숭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관자놀이 받치기 등을 들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성별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자놀이 받치기는 2대 2대 비율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머리카락 만지기는 3대 2의 비율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만약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괴고 있다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여성들은 왜 머리카락을 가지고 노는가? 같은 자기 접촉 행동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는 입만지기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머니는 젖꼭지를 물리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꼭 안아준다. 손가락은 아기 시절 어머니의 젖꼭지 대신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대거나 물어서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손톱이나 손가락 관절을 깨무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 정도 되면 욕구 불만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손톱을 보면 끝부분을 모두 이로 뜯어내서 거칠거칠한 경우도 흔하다. 머리카락 만지기도 비슷하다.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만지는 정도라면 자신을 위로하는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심해져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뽑는 단계까지 가면 자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나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뒤 2가지 주문을 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음으로는 거짓말로 내용을 지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과 코를 만지는 동작이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귓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만 보고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을까? 앞이 실험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흔히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얼굴은 위장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다. 표정은 통제가 가능하고 일부러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 가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났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다. 언뜻 냉담해 보이기도 하는 그 표정은 사람들 앞에서 울거나 무너져서는 안 돼 하는 의지를 끌어내 얼굴 근육을 통제한 결과다.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은 그 표면 아래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정은 애써 숨기더라도 일순간의 시선 등을 통해 본 마음이 언뜻 드러나기도 한다. 거짓말은 얼굴 왼쪽에 나타난다.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앨런 피즈 부부는 저서 당신은 이미 읽혔다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어떤 여성 면접관이 한 남성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할 때였다.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간관계에서는 불만이 없었지만 회사의 장래성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녹화해놓은 면접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봤다. 그런데 예전 상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남자의 얼굴 왼쪽에 일순간 빈정거림이 서린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지원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한 결과 전 회사에서 동료에게 마약을 팔다가 해고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시도했으나 몸에 드러나는 신호마저 숨기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우뇌가 담당한다. 우뇌는 좌반신의 신호를 보내므로 부자연스러운 웃음은 얼굴이 왼쪽에 나타나기 쉽다. 앞서 소개한 입으로 손을 덮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코드는 눈에 쉽게 띄지만 어떤 코드들은 상당히 미묘하다. 일례로 짧은 시선 변화 등은 일순간 스쳐 지나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대의 코드를 의식하고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청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빨간 경고등이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알아챌 수 있어야만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